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인도에서 아이들의 경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늘상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한 보름 정도 이 청소년들 데리고 우리가 캠프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을 해보자. 그럼 그 보름 동안에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완벽히 해소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 만남이 꽤 오래됐죠? 네. 저는 이제 박사님을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날 한 방송에서 만났습니다. 방송에서 만나서 저번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연락을 드려서 박사님하고 연락이 되었고요. 또 박사님이 그때 저에게 이 과정, 두뇌 공부에 대한 과정을 한번 배워보길 제안하셨고 10여 년 정도 지금 박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박사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가정의 행복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생각해 보니까 부부가 별로 사이가 어려웠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 상황이었었죠. 근데 지금 너무 제가 봐도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지셨어요? 가장 좋은 비법은 박사님과 2번의 부부 세미나를 함께 했던 경험입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소 가족들에게 그 시간을 마련해 주고자 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누군가를 돕고자 했던 일은 저희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는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한 10부부 정도가 이렇게 제가 부부 특강을 쭉 끌어나갈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끌어가고 있었던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부부들도 내가 살아가는 것을 뒤돌아보고 내가 뭐가 잘못이지? 이제 이게 안 되면 너만 바뀌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부부가 살아가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참 많은 부부들이 행복을 찾고 그 찾는 이유는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무엇을 찾는데 무인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찾고 깊이 생각하고 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아이들이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방법을 가져야 어떤 뇌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줘야 그 호르몬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라는 것입니다. 예. 세로토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세로토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세로토닌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3 수험생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이는 딸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호캉스 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랑 고3 수험생의 나이가 호캉스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가 지금 시험이 얼마 남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 엄마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1시간 거리 인근의 리조트를 찾아서 1박을 하고 왔대요. 그리고 다음날 그 리조트 인근의 숲길을 딸아이하고 엄마가 함께 걸었답니다. 자 그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네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엄마가 아이의 그렇게 마음을 읽어준다는 것은 아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참 그런 엄마 대단하네. 존경스러운 어머니네요. 네, 그 어머니도 이제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이 산책을 하던 그 시간에 아이가 자기 소개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고등학교 3년이란 생활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치열한 입시판이고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모든 활동에서 팀워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일점에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헤아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아이가 그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가 자신의 말을 받아서 나들이를 하고 숲길을 걷다 보니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보통 저희가 이 청소년들에게 상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봐요. 너는 네 속에 있는 진심을 혹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얘는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많을 것 같죠? 없어요. 부모 없어요. 근데 이 친구처럼 부모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내면이 건강하다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런 나들이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는데 저녁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오늘 이상하게 체육 시간에 배구 서브가 잘 돼가지고 수행평가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심리적으로 긴장도와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되니까 학교의 수행평가를 잘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아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의 축구 감독은 히딩크 감독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설기현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한국팀이 졌답니다. 보통 한국의 축구 문화에서는 그러면 야단 맞고 단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히딩크 감독이 휴가를 주셨다고 해요, 선수들한테. 오. 그래서 그 당시 설기현 선수가 휴가를 가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중요한 경기에 졌다는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그냥 대통령, 축구 대통령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군요. 네. 그리고 그 아이와 그 여자아이의 엄마가 실제적으로 성일기현 감독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나는 엄마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게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아이는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그 경험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아주 분주하지 않은 어느 날 자기의 단짝 친구들에게, 고3인 친구들에게 오늘 학교 끝나고 학원이나 과외 가지 말고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당일날 전시회를 갔는데요. 그 친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가졌던 긴장도와 불안감들이 해소되는 경험을 해서 나 좀 숨이 쉴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세로토닌이 나오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을 그냥 어렵게 막 설명 안 하면 이런 거죠.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나오는 호르몬. 근데 세로토닌이 없으면 불안과 긴장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통, 어머니에게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아이는 누구에게든 자기 마음을 터놔요. 제가 상담원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친구나 혹은 엄마, 누구에게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다 얘기해봐라. 그럼 그 중에서 반드시 내 마음을 받아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얘가 저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해내? 나하고 되게 친한가 보다. 나도 얘기해야지. 자, 이렇게 관계는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가까운 사람 없어. 쟤네들이는 너무 친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친한 친구가 없을까? 나는 한 번도 용기 내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인가가 안 준 거예요. 내 마음을 줘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힘든 거든 좋은 거든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럼 말해보면 그 친구가 요만큼 친한 줄 알았더니 제가 나한테 이만큼 말을 하네? 그럼 나도 이만큼 줘야지. 이게 관계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마음을 들어주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로토닌처럼 편안한 환경을 가지고 또 그 안에 가졌던 스트레스를 버려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많이 점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 좋은 얘기 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가 혹시 있나요? 네. 또 하나의 사례는요. 우리가 자연이잖아요. 세로토닌 나오는 환경은 사실은 푸른 초록이 있는 숲을 걷는다거나 네.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 한 번 정도 하늘을 본다거나 네. 또는 틈을 내서 10분 동안 저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을 걷는다거나 네. 이런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환경 속에 또 하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아유, 맞습니다, 박사님. 네. 네. 그런 어떤 사소한 일상의 일들이 우리의 뇌에 힐링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마음과 몸을 건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물 마시고 싶을 때 시원한 물을 한 컵 마시면서 힐링이 되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 소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나가다가 푸른 나무를 서서 한 번쯤 바라봐 주시고요. 하늘도 한 번쯤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 또 좋아하는 사람을 눈빛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삶 속에서 한번 적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